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법칙 마무리하는 단원인데요. 자, 벌써 오늘이 몇 강이죠? 네, 29강입니다. 우리 거의 막바지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지금 1강부터 29강까지 온 친구들, 선생님이 벌써부터 오늘 인사와 함께 정말 대단하고 기특하다고 다시 한번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완강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중간에 선생님도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앉아서 이 강의를 들어라 라고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 앉아서 이 50분 동안 강의를 듣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그 50분이라는 강의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듣고 모든 내용 다 숙지하고 복습까지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법칙에 관련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관련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았을 텐데요. 그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선생님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유도하는 과정을 공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식만 알고 있는 건 무엇이다? 그렇죠. 겉만 우리가 겉핥기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이 공식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공식을 약간 변형해서 공식이 아닌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공식 몇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얻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매사에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과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깊게 그 까닭을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지수라는 단어 마무리 지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수의 확장에서 우리가 지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공식으로 결과적으로 얻게 될 거를 유도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 의미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유도를 꼭 해보면서 이번 강의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게 무엇인지 우리 오늘의 소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지수의 확장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다루었던 거듭제곱에 대한 지수는 자연수만 있었는데요. 그 자연수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수로 지수를 확장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같이 공부할 내용 우리 같이 살펴보기 전에 지수를 확장한다고 했죠. 어디로요? 자연수가 아닌 더 넓은 수로요. 그래서 우리가 수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34강 중학교 개념에서 이미 수체계에 대해서, 즉 실수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잠깐 벤다이어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실수체계. 조금 위에 쓸까요? 자, 실수체계. 자, 우선 우리가 맨 처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가 자연수죠. 그리고 이 자연수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수를 덧붙였냐면 0이라는 수랑 그리고 음의 정수라는 걸 중학교에 덧붙였습니다. 덧붙이고 이 자연수와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정수라고 불렀죠. 정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집합 할 때도 이 정수란 얘기를 잠깐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자연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또 무슨 수 배웠어요? 그렇죠. 유리수 배웠어요. 이 정수랑 이 3분의 2, 5분의 1, 0.1 이와 같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을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같이 통틀어서 정수랑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유리수라고 부를 거예요. 유리수. 자, 그리고 이 유리수에다가 또 어떠한 수를 덧붙일 거예요? 그렇죠. 유리수가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무리수를 덧붙일 거예요. 예를 들면 루트 2, 파이 이와 같이 근호를 없앨 수 없는 수나 파이와 같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무리수를 덧붙일 거예요. 그럼 이 유리수라는 집합과 무리수라는 집합 서로 만나지 않는 서로 소인 집합인데 이 둘을 합집합한 걸 우리가 바로
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무한집합하면서 간단하게 이 각각의 집합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었어요. 자연수, 자연의 수,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n, 정수, 우리 어떻게 얘기했죠? 정수, g라고 썼고요. 그 다음 유리수, 유리수는 뭐라고 썼죠? 우리 큐리수 하면서 q라고 썼었죠. 정수, 자연수. 그리고 실수는 실제 수라고 해서 리얼 넘버, 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집합도 기호로 집합 시간에 표현을 해보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보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지수라고 하는 n이라는 값은 자연수 범위에만 해당하는 수였어요. 여기에만 해당하는 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곱한 횟수였으니까 a의 n제곱이라는 건 a를 몇 번, 즉 n번 곱한 것이었기 때문에 횟수, 자연수였어요. 근데 이 자연수였던 지수를 어디로? 0, 음의 정수, 즉 정수 범위로도 확장할 거고 그런 다음에 유리수, 무리수, 그래서 실수 범위로 전체 확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수체계 알고 있어야 점점 지수가 확정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맨 처음 단계는 정수 범위, 즉 0인 지수와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그 지수 확장 처음은 지수가 어떻게 해서 0이 될 수 있겠느냐,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말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과 잘 뭔가 들어맞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기존에 우리가 자연수인 지수에 대해서 이러한 지수 법칙 얘기했었죠. 이런 지수 법칙을 얘기했었어요. 이러한 자연수인 m과 n에 대해서 지수 법칙이 이미 성립했는데 이렇게 이미 성립했던 성질에 잘 성립하도록 a의 지수가 0제곱인 a의 0제곱을 정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질에 맞게끔 a의 0제곱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m 대신에 0, n은 그대로 n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0 더하기 n이 뭐예요? a의 n제곱이 되고 여긴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면 a의 n제곱도 0이 아니고 0이 아니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식의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a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a의 0제곱은 a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니까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 지수 법칙에 잘 들어맞으니까. 그래서 a의 0제곱은 1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의 0제곱은 1, 마이너스 2의 0제곱도 1, 루트 5의 0제곱도 전부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의 0제곱은 1, 즉 0인 경우까지 지수를 확장했고요. 이번엔 지수를 음의 정수인 곳으로 확장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지수 법칙이 잘 들어맞게 우리가 확장을 해볼 거고요. n이 지금 자연수니까 n이 자연수 집합의 원소니까 자연수겠죠. 자, n이 자연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m이라는 수의 위치에 마이너스 n, 그러니까 음의 정수죠. 곱하기 a의 n제곱 하게 되면 기존의 이 지수 법칙에 맞게 우리가 다시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식이고 이 정의하고 싶은 음의 정수인 지수에 대해서 이러한 기존의 지수 법칙이 잘 성립한다고 얘기를 가정하게 되면 이 식이 성립할 텐데 이 사실로부터 마이너스 n 더하기 n이 뭐예요? 0이죠. 그래서 a의 0제곱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정의했죠. 그럼 좌변의 식만 보게 되면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인데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식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이제 무엇이다? 0이 아닌 a의 n제곱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a의 n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음수인 정수, 음의 정수인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a n번 곱한
AN제곱분의 1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이제 어떻게 정의하겠다? A 3번 곱한 A 세제곱분의 1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라고요? A분의 1로 정의하겠다는 거죠. A분의 1이 뭐죠? 역수예요.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하면 자,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예요? 2로 정의하겠다는 거고요. 또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예요? 역수니까 2분의 3으로 우리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같이 들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수를 확장했냐면 0, 음수인 음의 정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전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자, 각각 M과 N이 자연수인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식 표현하는 거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눠서 굳이 힘들게 했었죠. 뭐 M이 N보다 큰 경우, M과 N이 같은 경우, M보다 N이 큰 경우 여러 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 굳이 이제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왜 없냐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던 이유가 A의 5제곱 나누기 A의 7제곱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야 됐었으니까 굳이 A 7제곱분의 A 5제곱으로 해서 약분돼서 남는 거 A 7 빼기 5분의 1 이렇게 했어야 됐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지금 없이 기존에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나누기인 경우 지수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했죠. 그거 했던 것처럼 A의 5제곱 빼기 7 하게 되면 무엇이니까 A 마이너스 2제곱이고 A 마이너스 2제곱 이제 우리 정의했죠? 정의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결과랑 어때요? 예전 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의 정수까지 지수를 확장하니까 기존에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던 것들,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던 것을 그냥 어떻게? 그냥 지수 법칙이 이제 성립하게끔 우리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경우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인 경우는 우리가 1이라고 굳이 외웠었는데 또는 같은 거 나누기 같은 거니까 1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써도 되겠다. 마찬가지로 나눗셈에서의 지수 법칙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지수였죠. 이게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인 경우에만 됐었고 앞에 수가 큰 수인 경우에만 됐었는데 지금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A의 5 빼기 5 하게 되면 A의 0제곱이 되니까 1.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이때 맨 처음에 썼었던 것처럼 A의 M-N제곱이라고 썼던 이 식을 우리가 M이 N보다 큰 경우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다 확장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간단해졌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수를 확장하니까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등비 수열할 때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표현했죠?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N이 무엇? 2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굳이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했죠? 그 이유는 그렇죠. 여기 N이 1이 들어가게 되면 1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래의 지수가 뭐예요?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지수가 0인 거 몰랐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잘못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이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요? 아래 0제곱은 무엇이니까? 1이니까 이건 A랑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이 위에 있는 식이 밑에 있는 식에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서도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지 않고 등비수열 이젠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밑에 있는 식이 N이 1일 때부터 성립하는 걸로 쓸 수 있다. 는 거죠. 그 말은 N은 어차피 자연수일 테니까 이렇게 간단한 식 하나만으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임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확장하니까 이렇게 벌써 편리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0과 음의 정수인 지수까지, 즉 지수 어디까지 확장했어요? 정수까지 확장했어요. 정수까지 확장했고 그 다음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수 범위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확장했냐면 음의 정수까지 해서 정수까지 확장했는데 유리수인 지수까지 우리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수 범위까지. 자, 그러면 이런 거 우리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지수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예를 들면 이러한 지수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지수 확장할 때 어떻게 했죠? 막 정의한 게 아니라 기존의 지수 법칙에 잘 들어맞게 정의했죠. 똑같아요. 기존의 지수 법칙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에 잘 들어맞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 기존의 지수 법칙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m과 n이 자연수인 경우에 지수끼리 이렇게 곱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있었죠. 이 사실에 잘 들어맞게 우리가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이 지수, 우리 아직 정의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세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 지수 법칙이 잘 들어맞는다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지수끼리 곱하기 관계니까 3분의 1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A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잘 봐보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뭔가를 세제곱해서 A가 왔어요. 그럼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실수 범위에서는 세제곱근 A가 들어오죠. 그러면 세제곱해서 A, 세제곱해서 A니까 이 둘이 실수 범위에서니까 같게 되겠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유리수인 지수 어떻게 정의하겠다? 세제곱근 A로 거듭제곱근 이용해서 정의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예를 지금 봤는데 일반화 하겠습니다. 자, 일반화해서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m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봐볼까요? a의 n분의 1이라는 이 지수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거냐면 n제곱을 해서 위의 지수 법칙에 잘 들어맞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a의 1제곱만 남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a라고 생각하게 되면 뭔가를 n제곱한 게 a라면 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니까 n제곱근 a니까 실수 범위에서 n제곱근 a니까 둘 다 n제곱해서 a가 되었고 같은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다.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인 지수를 무엇으로? n제곱근 a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게 되면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와 같이 n분의 1만 있는 게 아니라 n분의 m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비슷하게 우리가 할 거예요. 이 지수 법칙이 우리가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도 잘 성립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주어진 식을 n제곱했을 때 지수끼리 곱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하게 되면 뭐가 남아요? n 약분되니까 m제곱 남죠. 그러면 다시 무언가를 n제곱해서 a의 m이라는 어떠한 식이 나왔다면 이 안에 들어오는 식은 실수 범위에서 뭐예요? n제곱근 이 식이 들어오는 거죠. a의 m제곱. 그러면 똑같죠. 조금 전이랑 n제곱해서 똑같은 결과, n제곱해서 똑같은 결과 나왔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거는 뭐예요? 둘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a의 n분의 m제곱이랑 n제곱근 a의 m제곱이랑 둘이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전부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겠다? 이와 같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정의하겠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의 5분의 2제곱은 어떻게 해요? 5제곱근 a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a는 양수인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하는 이 지수 확장은 전부 다 a가 양수인 경우, 즉 밑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리수인 지수
확장을 해보였어요. 어떻게? 유리수인 지수는 이와 같이 거듭 제곱근을 이용해서 정의하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보았는데요.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 거듭 제곱근의 지수의 법칙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정의했고 지수의 법칙까지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이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A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지수 법칙이 자연수에서 그 다음에 음의 정수인 것까지 확장했는데 이러한 유리수인 지수까지 지금 확장하고 나서 이러한 지수 법칙이 또 성립할 건지 궁금한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경우에도 A의 지수끼리 더하기 관계가 성립할까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이미 정의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지수 법칙이 어떠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자, R과 S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게 되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죠. 유리수의 정의는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예요. 0.1도 10분의 1과 같이 이와 같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죠. 물론 분모는 0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분의 n, q분의 r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결과는 뭐죠? 지수끼리 더하기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밑끼리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기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이걸 우리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하나도 없죠. 이런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 어떠한 지수법칙 성립하는지가 알고 싶은 건데 딱 하나 희망의 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을 1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놨잖아요. 그 성질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게 되면 m제곱근 a의 n제곱, 이것은 q제곱근 a의 r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제곱근이 지금 서로 어떻게 생겼어요?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mq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뭐 4제곱근 a의 제곱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약분했죠. 2, 1 이렇게 약분했지만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면 2 곱하기 2 똑같은 수 곱해줘도 된다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mq, q 이렇게 곱할게요. 그럼 mq 제곱근 a의 nq, 여긴 mm 곱하게 되면 mq 제곱근 a의 mm 곱했으니까 mr이 되죠. 그러면 거듭제곱 근호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하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nq 곱하기 a의 mr인데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하나로 쓸 수 있죠. 그래서 a의 nq 더하기 mr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리가 주어진 이 거듭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리수인 지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의 분모 mq분의 nq 더하기 mr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모분의 분자로 분리하게 되면 a의 mq분의 nq 하면 뭐예요? q가 약분이 돼서 m분의 n이죠. 그리고 mq분의 mr 하게 되면 m이 약분돼서 뭐라고 남아요? q분의 r이라고 남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지수끼리 더해졌는데 이 지수가 뭐죠? 그렇죠. 처음에 있던 지수죠. 처음에 있던 m분의 n, q분의 r이라는 지수예요. 한마디로 이 식을 우리가 지금 결과만 다시 보면 무엇이라고요? a의 m분의 n 앞에 있는 지수 더하기 뒤에 있는 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도 무엇이 성립한다? 지수 법칙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성립한다. 무엇이?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기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비슷한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나누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이에 나누기인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주황색으로 다시 써볼게요. 노란색으로 쓸까요? 나누기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나누기인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기존의 지수 법칙은 뭐였어요? 나누기인 경우엔 지수끼리 빼기였다. 지수끼리 빼기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성립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나누기면 나누기고 곱하기 대신 지금 나누기로 써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 A의 NQ 나누기 A의 MR이면 지수 법칙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지수들은 지금 무엇이니까? 자연수니까 성립하잖아요. 빼기로 되죠. 나누기에선 지수끼리 빼기. 빼기가 돼버리니까 여기 더하기였던 게 뭐예요? 빼기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무슨 결과 얻을 수 있어요? A가 미치고 MQ분의 NQ 하게 되면 Q가 약분이 돼서 M분의 N. NQ분의 MR 하게 되면 M이 약분이 돼서 Q분의 R. 빼기 Q분의 R. 이 결과가 해주는 얘기는 무엇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결과가 나왔다. 즉,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을 했더니 지수끼리 뺄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봐볼게요. 그 다음 지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연수인 지수 m과 n에 대해서 a의 m, n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했었지만 유리수인 m, n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과 유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유리수인 지수니까 모양을 조금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m분의 n 제곱 q분의 p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즉 유리수의 거듭제곱 전체의 유리수의 거듭제곱.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우리 비슷한 방법으로 하지만 유리수에 대한 지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바꿔서? 그렇죠. 거듭제곱 근으로 바꿔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우선 먼저 하나의 묶음으로 보게 되면 이 전체의 Q분의 P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전체에 대한 Q제곱근 P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괄호 안에 다시 A의 N분의 N제곱이라고 쓰고, 또 이제 이 유리수인 지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Q제곱근 괄호의 P제곱 안에다가 이 하얀색으로 쓴 것은 M제곱근 A의 N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P제곱은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곱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먼저 제곱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었으니까 P 안으로 들어오면 A의 NP. 그리고 또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 이중근호 어떻게 할 수 있죠? 곱할 수 있었죠. 그래서 NQ 제곱근 A의 NP예요.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또 유리수인 지수로 표현할 수 있죠. A의 분모 NQ분의 분자 NQ. 근데 이게 뭐죠? MQ 곱하기,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분모가 MQ분의 분자가 NP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렇죠. M분의 N 곱하기 Q분의 P인데 처음을 봐볼까요? 지수끼리 곱하기 해도 된다는 거죠. 어떤 지수에 대해서?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수 법칙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 더요. 자, 우리가 두 수의 곱을 세제곱하게 되면 A 세제곱, B의 세제곱이라고 썼었죠. 자연수인 지수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러한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B 전체의 유리수인 지수 N분의 N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해오던 흐름하고 똑같아요.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용해서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으로 바꿔주게 되면 M제곱근 N제곱이 되는 거죠. 이 안엔 A, B. 그래서 M제곱근 A의 N제곱
B의 n제곱. 그럼 우리가 근호를 분리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다시 유리수인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아, 유리수인 지수 n분의 n이 지수 각각 들어가서 A의 n분의 n, B의 n분의 n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했어요. 유리수 범위까지 어떻게 확장했죠? 그렇죠. 거듭제곱 근을 이용해서 표현했었죠. 이 거듭제곱 근, 바로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이 식으로 표현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유리수인 지수에 대한 성질 전부 다 유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유도한 이 유도한 공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의 확장,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봐볼게요. A가 0이 아니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A의 0제곱은 뭐였죠? 1. A의 마이너스 n제곱, 즉 음의 정수인 거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유리수인 지수. A가 양수이고 M이 정수, N은 2 이상의 정수일 때 봐볼게요. A의 n분의 1. 자, 유리수인 지수 어떻게 정의했죠? n제곱근 A. 마찬가지로 유리수인 지수 어떻게 정의했죠?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A가 양수라는 사실.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A, B 둘 다 양수이고 R, S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 우리 다 성립한다고 했죠. 정수에서 했던 유리수의 법칙 지금 유리수에 와서도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지수가 유리수에 와서도 다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써보게 되면 A의 R 더하기 S 나누기에서의 지수는 R 빼기 S A의 R제곱 전체 S제곱은 A의 R 곱하기 S 그리고 AB 전체의 R제곱은 A의 R제곱, B의 R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자, 숫자의 범위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했던 지수법칙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밑이 우선 양수죠. 4, 9분의 4 양수니까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수법칙 다시 살펴보게 되면 자, 우선 우리가 왜 밑이 양수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 지수법칙 얘기할 때 밑이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했죠. 만약에 양수가 아니게 되면 양수가 아닌 마이너스 3과 같은 경우 우리 이 경우 함부로 지수법칙 써서 여기 2랑 2분의 1 서로 곱할 수 있는데 곱해서 1이네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이 양수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식의 올바른 풀이는 무엇이냐면 자, 우선은 제곱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식 자체가 양수죠. 그리고 2분의 1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루트 2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바르게 푼다는 것은 마이너스 3의 제곱 자체가 양수니까 3의 제곱으로 쓰고 그것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제 3이 양수가 됐어요. 양수가 되면 앞에서 했던 지수법칙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약분해서 3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이 양수인지 항상 확인하고 확인이 되어야 지수법칙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지금 양수인지 확인했죠. 지수법칙 마음껏 쓰겠습니다. 그러면 4의 지수끼리 곱하기 관계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자 9분의 4 전체의 4분의 9제곱 또 전체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니까 지수끼리는 곱하기 관계. 지수끼리 곱하기 관계니까 4분의 9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왔죠? 자, 약분되네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2만 남죠. 옆에 식 봐볼게요. 3 약분되고 2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거 우리 적어보게 되면요. 4의 제곱만 남고요. 곱하기 9분의 4의 몇 제곱 남아요?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남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게 약간 불편합니다. 자, 이 부분만 잠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수법칙 유도할 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라고요? 2.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라고요? 역수니까 2분의 3. 역수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9분의 4 전체의 마이너스 1제곱에 2분의 3제곱. 그렇게 되면 이게 무엇이니까 역수니까 4분의 9가 들어오죠. 그래서 4분의 9. 근데 4분의 9는 또 뭐예요? 2분의 3의 제곱이죠. 2분의 3의 제곱. 그래서 이제 지수법칙 쓰게 되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4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 전체의 세제곱. 그럼 뭐가 남죠? 4, 4, 16 곱하기 2의 세제곱, 8분의 3의 세제곱, 27.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2. 2 곱하기 27이니까 뭐예요? 54.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유리수인 지수까지 지수 확장했고 그리고 지수 법칙까지 같이 유도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했죠? 그렇죠. 유리수인 지수까지 확장했어요. 근데 아직 실수 범위까지는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실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하는 거냐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실수 내에서는 우리가 유리수 범위까지는 확장을 했지만 어떤 수의 범위가 남아있어요? 무리수라는 또 다른 수의 범위가 남아있죠. 그럼 그 무리수의 대표수 우리가 루트 2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루트 2는 1.41, 42, 13, 56 어쩌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수열 배웠었는데 이 루트 2라는 이 무리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거냐면 루트 2라는 무리수를 살펴보고 이 루트 2에 점점 가까워지는 수열을 만들 거예요. 무엇으로? 유리수로. 이렇게 1, 1.4, 1.41 그리고 1.414, 1.4142 이와 같이 주어진 이 수들은 1, 1.4, 1.41, 1.4, 1.4142 쭉쭉쭉 우리가 소수의 뒷자리 하나씩 추가하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되도록 하는 수열 만들 수 있죠. 이 수열들은 지금 전부 다 유리수죠. 유리수로 만든 수열이지만 점점 누구한테 가까워져 가요? 루트 2라는 수에 점점 가까워져 가요. 이 가까워져 간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나중에 내년에 배우는 수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루트 2로 가까워져 가는 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하고 싶은 건 3의 루트 2제곱과 같은 무리수인 지수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어요. 그럼 이 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3의 1제곱, 3의 1.4제곱, 3의 1.41제곱, 3의 1.414제곱, 3의 1.4142제곱 이런 것들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가겠다? 3의 루트 2제곱에 가까워져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3의 루트 2제곱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지수가 유리수인 이러한 수를 이용을 해서 3의 루트 2제곱을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유리수 말고도 이러한 무리수까지 지수를 확장할 수 있고 이러한 실수인 지수에 대해서 모든 지수 법칙도 유리수에서 성립했었으니까 확장해서 성립할 수 있다고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지금 확장했어요? 유리수, 무리수 총 합해서 실수까지 지수를 확장했고요. 그 실수까지 지수를 확장하면서 무리수인 경우는 그렇죠. 유리수를 이용해서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 성립하던 지수 법칙도 어디서 실수 전체에서 다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 법칙 자,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대로 밑이 같은 경우에 곱하기는 지수에서는 더하기로 밑이 같은 경우에 나누기는 지수에서는 빼기로 그리고 A의 M제곱 전체의 N제곱은 지수기에서는
곱하기 그리고 AB 전체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여기 곱하기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확정했고 지수가 그렇죠.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에도 지수 법칙이 적용되니까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2의 3 루트 2 3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2의 2 루트 2 나누기 2의 루트 2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의 2 루트 2 자 지수끼리엔 빼기죠. 나눗셈이니까 빼기 루트 2로 쓸 수 있고 그래서 2의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2의 루트 2 전체의 2 루트 2제곱은 2에다가 지수끼리 곱하기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니까 2의 2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죠. 그래서 2의 4제곱 즉 16 이렇게도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러한 식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러한 식의 값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푸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근의 공식 이용해서 x를 구해보게 되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10이니까 13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긴 나와요. 나오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풀 건 아니지만 즉 이 중에 하나가 알파고요. 이 중에 하나가 베타가 될 거예요. 그 사실을 이용해서 주어진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봐볼게요, 문제. 자, 주어진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 모두 무리수로 표현되는 지수였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식을 풀어볼 거냐면 자, 3의 알파 곱하기 9의 베타 나누기 3의 자 베타 제곱 곱하기 3의 알파 전체의 베타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지수가 실수일 때도 무엇을 쓸 수 있으니까 지수 법칙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9라는 건 3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의 제곱 전체의 베타 제곱이고요. 분모는 3의 베타 제곱 3의 알파 베타 제곱이죠. 그럼 지수끼리는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번 더. 자, 분자는 3의 알파 그리고 2베타를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분모는 3의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예요. 그럼 지수끼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체 수끼리는 나누기 관계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빼기가 되겠죠. 그래서 3의 알파 플러스 2 베타 이 지수 빼기 분모에 있는 지수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예요. 그럼 여기에서 베타 빼기 되면 뭐라고 나와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 베타라고 나오죠. 우리 조금 전에 이미 이 방정식의 근 구하긴 했지만 대입할 건 아니고요. 자,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굳이 구하지 않고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할 수 있죠. 바로 그게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죠. 자, 이 방정식을 보게 되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근의 합은 뭐예요? 그렇죠. 이 앞에 있는 5죠. 5. 그리고 두근의 곱은 뭐예요? 상수항인 3이라고 되죠. 그럼 이 사실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엇이고요? 5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무엇이고요? 3이고요.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유제 8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주어진 유제 문제 봐보게 되면 자, 주어진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이러한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7에 x분의 g 더하기 y분의 g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7의 g제곱, 2의 x, 3의 y제곱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명확히 x, y, g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의 모양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지수법칙 이용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7의 g제곱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7의 g제곱 전체의 몇 제곱? x분의 1제곱으로 해줘야 지수끼리 곱하기 관계라는 거 쓴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7의 g제곱 곱하기 y분의 1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의 g제곱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만들어줬는데 7의 g제곱은 뭐랑 같아요? 2의 x랑도 같고 3의 y랑도 같아요. 하지만 x랑 관련 지으려면 이것이 2의 x다. y랑 관련 지으려면 이것이 무엇이다? 3의 y다 라고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2의 x제곱의 몇 제곱? x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의 몇 제곱? y분의 1제곱으로 쓰게 되면 또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무슨 관계예요? 곱하기 관계예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2. 지수끼리 곱하기 관계니까 약분돼서 1 남으니까 뭐라고 나오죠? 3. 그래서 결과는 무엇?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이 왜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지수법칙, 어느 범위에서 지수가 실수인 범위에서의 지수법칙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법칙을 어디까지로 확장했어요? 그렇죠. 오늘 0인 정수부터 0부터 음의 정수, 그 다음은 유리수, 그 다음은 실수까지 지수를 쭉 확장해 왔어요. 확장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 사이 확장하면서 모든 지수법칙이 언제랑 똑같다? 자연수일 때의 지수법칙. 자연수일 때의 지수법칙은 이게 곱한 횟수였는데, 그래서 자연수였는데 이러한 지수법칙들이 신기하게도 다 성립한다는 거였죠. 신기하게도 다 성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기하게도 성립하게끔 유리수인 지수 정의했고 실수인 지수 다 정의했던 거죠. 물론 A의 0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 일부러 이러한 지수 법칙들이 다 성립하게끔 그렇게 지수를 정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같이 유도했던 지수 법칙 언제요?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 지수 법칙 다 유도했습니다. 그 핵심은 뭐였어요? A의 m분의 n제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함으로써 m제곱근 A의 n제곱근으로 정의함으로써 유도가 된 거였죠.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유리수인 지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난 시간에 열심히 유도했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든 유리수인 지수에 대한 성질을 다 유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겁니다. 혹시라도 지난 시간에 같이 유도했던 거듭제곱근의 성질 모르면 다시 유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했던 지수법칙 언제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성립했던 지수법칙들 다시 한번 꼭 유도를 해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젠가는 고민하면서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정리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